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서마여러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357페이지 제 3관의 부재와 실종 보겠습니다. 서마여러TV 출자 추천업 유튜브 구독 바랍니다. 1번의 서술. 어떤 자가 그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자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그를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 358페이지. 해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동그라미 2번. 만약 생사 불분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2단계로 넘어가서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정짓는다. 앞의 것을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라고 하고 뒤의 것을 실종제도라고 한다. 유사제도. 민법상의 위의 두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부재 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 선고제도와 특별실종 선고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는 모두 한국전쟁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가운데 후자는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폐지되어 있고 전자만이 시행되고 있다. 로마자 2번. 부재자의 재산관리. 1번. 부재자의 의의. 민법 제22조에 의하면 부재자는 종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 가운데 재산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자는 부재자로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부재자는 종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라고 하여야 한다. 통설편에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부재자는 생사가 불분명할 필요는 없다. 즉, 생존이 분명한 자도 부재자일 수 있고 또 생사가 불분명한 자도 실종 선고를 받은 데까지는 부재자이다. 부재자는 자인에 한하여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재자가 제한능력자여서 법률상 당연히 그의 권리를 관리할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때에는 법정 대리인과 별도의 재산관리인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가정법원에 전속관할 사항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친족상속법상의 재산관리에 준용되기도 한다. 이번에 재산관리 방법 및 내용.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부재자가 스스로 관리인을 둔 때와 그렇지 않은 데를 구별하여 규율한다. 그러면서 앞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때에만 간섭을 한다. 양가 1번에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방가 1번에 가정법원의 재산관리 처분.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 359페이지.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다. 예컨대 추정상속인, 채권자, 배우자, 부양청구권자, 보증인 등이 그렇다. 그에 비하여 단순한 이웃이나 친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의 선이 경매에 관한 부재자의 재산 위압 등이 있으며 그중 가장 보통 방법은 관리자의 선입니다. 그 때문에 민법과 가사소송 규칙은 그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가로 이보는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지위. 양가로가의 성질과 권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법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다. 그렇지만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인적 바꿀 수 있다. 관리인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부채자의 재산에 관하여 제118조가 정하는 관리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처분과 같은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나 인도 청구, 부채자 재산에 관한 소송상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하여 한 소송행위 추한 신청, 부채자 재산에 관한 인도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부채자 재산의 처분, 재판상 화해 등은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을 허가받은 재산으로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를 하거나 그 위에 재산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는 장래에 처분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의 허가를 얻고서 추인을 한 경우에는 처분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에 관하여 부채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 판결의 확정 후에 그 초과 수익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리인의 권한은 그의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부채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부채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은 부채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부채자 본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 수기에 320페이지가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고 한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상 소송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이 중단되고 그 소송 절차가 수계되어야 하는데 소송 중 본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자 재산관리인이 그에 대한 선임결정 취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지위를 보유한다면 중단 수계 문제가 발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조금 전에 기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충돌된다. 충돌되는 대법원의 이 두 태도를 종합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자면 소송 중에 실종 선고가 되어진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은 그의 지위를 잃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선임 결정의 취소가 없는 한 지위를 보유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부채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 처분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채자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를 담보만을 위하여 부채자 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채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 양가론이은 법원의 이행관계인의 초과행위 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양가로 디귿.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채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채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니 위 결정을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채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아니한다 하니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이 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이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부채자의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채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 양가로리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채자로서 그 재산관리인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 하면 그 재산관리인은 그 부채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무된 등기는 그 경무에 의하여 필요한 법원의 처분 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무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고, 법원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매각의 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에 의한 매각을 명할 수도 있고,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미 매각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허가함에 있어서 매각 방법에 관하여 하등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은 이미 매각도 할 수 있다. 양가로 비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청구해야 하여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실종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소송 361페이지.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기타 범위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수 있는 자가 소송 절차를 수계해야 하며, 소송 절차의 중단 중에는 소송 수계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송 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는 이러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 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범위는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소호인이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기하여 그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984년 5월 25일 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원심 판결에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1984년 7월 1일 청주지방법원 83-164호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가 되었고, 같은 해 7월 28일 위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발표됨으로써 소인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지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대리인에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소송에서 부재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 절차의 수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재자의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소인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5년 4월 29일에 원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양가로 나의 의무. 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서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성질상 수임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그 밖에 관리할 재산의 목록 작성,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법원이 명하는 담보 제공 등의 의무도 준다. 양가로 다의 권리. 가정법원은 권리자에게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즉, 관리인은 보수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3번의 관리의 종류.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청구해야 하여 처분에 관한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때에는 법원이 간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때 또는 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 선고가 있는 때에는 부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에 청구해야 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의 처분명령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며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인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하여도 관리인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재산 처분이 있은 뒤에 법원의 허가 결정이 취소된 때도 마찬가지다. (362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 방가를 가는 원칙. 이 경우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라고 또한 그의 임대리인이므로 그의 권한은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권한이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제118조가 적용된다. 예외. 민법은 다음 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다. 양가로가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중에 소멸한 때, 이때에는 관리인이 처음부터 없던 경우와 똑같이 다룬다. 양가로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될 때, 이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인, 즉 바꿀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관리인을 바꾸지 않고 감독만 할 수도 있다. 관리인을 바꾸는 경우에 관리인의 권한, 권리 방법 등은 본인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때와 같다. 관리인을 그대로 두고 감독만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 목록 작성, 재산 보존을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허가를 주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재자가 유교 4년 전부터 가사 1차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개인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유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 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보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 처분에 있어서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 매각은 무효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재자가고요. 부재자 종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1항 종묘의 주도나 고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항 본인이 그 외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인,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한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의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는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전 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자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의 규정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118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에 해임을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 또는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제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또는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준용한다. 여기까지가 부재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종. 부재, 실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